정치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자유한국당을 향하면서 자유한국당도 맞불을 놨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다소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신 정태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정태욱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이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게 경제부총리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특수활동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3당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상당히 여러 의원을 비롯해서 여야가 공히 불쾌감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첫 번째 요즘 검찰이 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수사할 때 피사실을 사실상 언론에 먼저 흘려놓습니다. 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규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걸 먼저 언론에 이렇게 흘리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격적인 살인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네.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지금 요 한 건 자체를 정치적인 보복이라 이래 본다기보다도, 지금, 청와대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이 사정 정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현 정국이 청와대가 이제 국정과제 1호를 적폐청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상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선창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 국정원 이런 기관들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네. 적폐청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적폐청산은 원래 제대로 뜻 그대로 하면은 과거에 오래 묵었던 폐단들을 실태를 파악해가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인가 이것이 원래 적폐청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오로지 이 검찰권을 통해 가지고 이유는 이런저런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되게 집중적으로 이 검찰권을 통해 가지고 네. 수사가 진행되고 또 상당수가 많은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정권 초에 네. 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보다는 사정정국을 주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증액을 기대하면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또 국정원 회계 장부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최경환 의원의 주장대로 특활비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네.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주장했는 것과 사후에는 주장했는 것이 같은 때도 있었고 다른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만약에 정말 특별활동비가 1억 원이나 주고받았다 한다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아주 옛날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정부 재정이 약할 때, 네.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내부 기관 내의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예. 대외 기관에 활동을 할 때 보면은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거를 좋은 의미에서는 협찬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뇌물을 민간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받아가지고, 내부 기관들을 격리하거나 외부 기관들한테 현금을 사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돼가지고 예. 정부 재정이 좋아지니까 그걸 이제 기관장 활동비를 법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특수활동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보비와 판공비라 해가지고 네. 정보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판공비는 영수증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이 액수가 총액의 한 절반 정도씩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그것이 정보비가 영수증이 없이 써도 된다. 이가 기관장 사용으로 요즘 뭐 거론되고 있듯이 특수활동비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입마이 포켓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이 1990년대 중반부터 그거를 제도 개선해가지고 정보비도 이제 업무 영수증 처리를 해라 이래대가 업무 추진비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액수는 이제 뭐 정보비 판공비 할 거 없이 업무 추진비로 카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걸로 바뀌고 예. 일부 이제 기관 성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소액으로 있던 것들 일반 기관에는 좀 소액으로 남아 있고 네. 이 국정원은 전체 예산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로 잡힙니다. 네. 그리고 일부 기관들 검찰 그다음 국채 법원 이런데 이제 특수활동비가 좀 액수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전부 다 현금을 뽑아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업무 조절을 원활하게 기관 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법으로 사실상 용인된 내용입니다. 근데요. 예. 지금 검찰이 전병헌 전 전무수석도 어제 소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동시에 소환을 했는데 그래서 여야 균형을 지키고 있다. 검찰이 그런 평가도 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가 야당만 겨냥했다고 보긴 힘들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검찰이 항상 그 정치권을 수사할 때는 나름대로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여당 사람을 먼저 네. 그런 경우에 먼저입니다. 먼저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야당을 여당 한 명 하면 야당은 뭐 4-5명 보통 구속시키고 난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다 이렇게 바라보고 네. 전병헌 수석을 그러니까 현 정부의 청와대의 핵심을 아마 구속시킬 겁니다.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은 그래 되면은 야당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수석을 한 명 구속시키면은 야당은 기본적으로 그 4-5배를 구속시킬 것이 일반적인 예전의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역시 전병헌 수석을 저렇게 내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또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친박이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혹시 그 과정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게 이 정부가 이 검찰이나 그리고 네. 이 사정정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소위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에 전면에 떠오른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가 네. 특별히 야당 내에 있는 개파 간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를 뒀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처럼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특수활동비를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현금을 쓸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권 유지용으로 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지난 네. 박근혜 정부 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다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검찰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국정원에,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것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국정원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를 삼느냐?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거액이 이게 주고받아서 하는 것들이 박근혜 정부 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다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단의 기사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쇠 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구속도 시키고 국정원장을 둘 구속시키고 네.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신 검찰청에서도 네. 원래 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약 280억 정도 되는 돈을 수사용으로 검찰용으로 법무부를 통해가 검찰청에 준 거를 네. 이거를 검찰이 쓰지 않고 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무부에서 약 105억을 썼습니다. 네. 이거는 검찰이 국정원장 2명을 구속시켰을 때의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하급기관이 네. 상급기관에 상납했는 것이고 그것이 형태다. 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고 네. 그것이 써야 될 기관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위반이다. 네. 그러면은 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수사를 하고 네. 그 전 정부 때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쇠를 하고 또 기관들 간에도 자기들이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네. 똑같이 특수활동비가 있는 법원이나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도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가지고 있고, 검찰도 가지고 있고, 법원도 가지고 있고, 국회도 가지고,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이걸 개인적으로, 횡령과 배임으로, 뇌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건데, 근데 그렇죠. 야당들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이미 원래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고, 오히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에 네. 예산 기술상으로 검찰청 예산을 출원받은 검찰청은 행정조직상으로 법무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를 통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검찰 수사용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가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은 당연히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검찰에 내려가야 될 거를 내려가지 않고 법무부가 쓴 겁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써야 될 거를 법무부에 상납한 것이고 원래 용도가 수사비이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법무부가 합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상납이고 뇌물이고 맞지 않다. 예산회계법의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격에 있어가지고 네. 국정원 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게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근데 또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해명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4천만 원 받아서 정책위의장과 원내 행정실의 일부를 주고 또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돈을 줬다는 건데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국회에도 제가 특수활동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각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제 원내 대표들한테 소정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 사람들에 나눠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 돼 있고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이 현금을 받다 보니까 네. 그것이
때로는 자기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또 집에 써가지고 일부 생활비로 갖고 또 자기 봉급에서 다시 그거를, 그러니까 대비해서 이걸 또 다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 현금으로 주고 받다 보니까, 네. 회계가 그런 회계를 하는 게, 회계를 하거나, 당부를 정립하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을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 하는 것은 현금으로, 네. 그 사람이 정말 자유재량 속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홍준표 대표의 해명이 맞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역대 여당의 그 원내대표가 섰는 방식과 아마 완전히 똑같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한테 돈을 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나는 그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그 활동비 같은 경우를 경력금으로 네. 여야 의원들에게 좀 갈라주는 관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되듯이 여당이 보통 뭐 이 국회의원들은 또 싸울 때는 싸우지만은 또 협조할 때는 협조하니까 아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국정원 비롯해서 뭐 검찰, 법무부까지 특수활동비 문제가 워낙 시끄러워서 아예 일부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주 옛날에는 기관장의 활동비가 없으니까 정보비와 판공비라 해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그때 당시 제도 개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보비가 판공비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정보비가 현금으로 쓰여지니까 네. 그걸 제도 개선한 것이 지금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네. 업무 추진비는 100% 카드로 네. 수증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 되고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아주 일부만 이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부 남아있는 것이 특수활동비다.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해가 특정 정파, 특히 야당을 그리고 전 정부를 그리고 특정 기관을 욕먹이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있는 기관은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투명화할 것인지 네.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가 쓰여지는 기관에 따라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서 쓰이는 거는 그야말로 검찰 직원들이나 검사들한테 아마 현금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 방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폐 방법에 따라 개선이 좀 쉽지만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대외 그러니까 다른 정부나 특히 북한에 대해서 보안이 있기 때문에 네. 예산을 이제 서면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차근차근 이 제도 개선을 해야지 네.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뇌물이다 상납이다 그리고 횡령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본질은 무시하고 네. 정말 정치 보복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식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은 승복하지 않고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는 또다시 반대의 정치 보복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 발전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혜영 기자님 이야기하셨듯이 네. 제도 개선 옛날에 정보비 판공비에서 예.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을 갈 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조용히 제도 개선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비 그때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워낙 많아놨더니 그렇게 개선했거든요. 저도 그때 공무원 네.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예. 네, 오늘은 일단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